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지은이는 전미경, 발행은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를 펴낸 정신과 전문의 전미경님의 신작인데요. 습관적으로 자책과 후회를 하고 상처를 곱씹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등 복잡한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자는 우울과 불안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결국 과도한 생각 때문에 마음까지 아픈 거라고 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어내고 지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 사람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치 성향과 종교 등 가치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성향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을 만나야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소모되는 불필요한 공감과 소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뿌듯함의 경험을 쌓을수록 가치 있는 선택은 늘어난다. 인간은 선택을 할 때 어떤 때는 가치를 택하고 어떤 때는 편리를 택한다. 사람에 따라 주로 가치를 택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편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가치를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과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편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의 이득을 추구한다. 아버지와의 시간 대신 강연을 택한 나, 피곤하다고 아버지를 살펴보지 못한 나는 안락함, 즉 편리를 쫓은 것이다. 그 결정이 실리에 따르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며 그때 만약 아버지와 함께하는 선택을 했다면 오래도록 간직할 마음의 유산을 얻지 않았을까. 이처럼 편리를 위한 선택은 당장은 안락함을 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후회로 돌아온다. 반대로 가치를 위한 선택은 당장은 힘들어도 뿌듯함을 남긴다. 뿌듯함은 가치 있는 선택을 도울 뿐 아니라 자존감도 영향을 미친다.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체감할 때다. 코딩 학원을 다닐 때 자신도 모르는 재능을 발견하고 열심히 노력해 개발자로 몸값을 올릴 때 당신은 뿌듯할 것이다. 알뜰히 돈을 저축해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18평 아파트에서 23평 아파트로 또 33평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 우리는 뿌듯하다. 유튜버들은 채널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날 때 자신의 노력에 뿌듯함을 느낄 것이고 내 경우에는 책이 1권, 2권 쌓일 때 작가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두 번째는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한 의미를 찾을 때다. 이는 이타성으로 설명된다. 유기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유기견 구호 활동에 참가하고 유기견 보호소를 청소하는 봉사활동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누군가는 힘들게 기른 긴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에게 기증을 할 때 뿌듯하다고 한다. 악덕 기업의 상품을 불매운동하고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일에 가치를 느끼는 이도 있다. 한 환자는 본인이 제기한 청소년 촉법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뿌듯했다고 말한다. 새벽에 수산상에 나와 힘들게 장사를 하면서도 자식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부모.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는 독자의 피드백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작가도 있다. 이 이타성은 나눔의 미학으로도 연결된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세상을 향해 자발적으로 내놓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매 순간 가치와 편리를 재는 법. 편리를 택하는 삶이 더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버지가 위암 사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 나는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을 써내면서 작가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착실히 쌓았다. 편리를 선택한 삶은 얼핏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편리를 위한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타임머신을 타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가치를 선택할 것이다. 간혹 자신의 팔자가 왜 이리 꼬였는지 모르겠다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가만히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운이 없어 팔자가 꼬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편리에 따른 선택을 해서 나타난 결과일 때가 많다. 당장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겨누는 칼이 되는 선택들이 있다. 마약,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간은 하루에 사소한 선택까지 약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 수면 시간을 7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약 2,000번의 결정을 하는 셈인데 이 말은 2초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선택 중에 유의미한 선택은 하루에 평균 150번 정도이며 이 결정 중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5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큰 선택부터 작은 선택까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하며 이 선택을 통해 현재의 내가 만들어진다. 매 순간 가치와 편리를 재자. 두 선택지의 결과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제로섬 게임처럼 가치와 편리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치를 택하자. 편리의 결과가 즉각적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가치를 택한 이들의 내적 튼실함은 이기지 못한다. 만약 아빠를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후회를 낳지 않는 선택을. 내가 사람을 손절하는 기준. 나는 호의가 아닌 선의로 사람을 판단한다. 한참 친구 문제를 얘기하던 건우 씨가 불쑥 나에게 주로 어떤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냐는 질문을 해왔다. 가끔 견우 씨처럼 스스로에게 궁금한 것을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치환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나는 꽤 솔직하게 대답하는 편이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옳은 걸까요? 라는 물음을 돌려 표현하는 것을 알아서다. 건우 씨가 정말로 내 사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이런 질문에 답해줄 어른이나 멘토가 없기 때문에 묻는다는 것을 안다. 저는 주로 선한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요 라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내가 사람을 사귀는 기준은 나에게 보이는 호의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선이다. 호의가 그 사람이 나에게 갖는 특별한 관심이라면 선의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는 좋은 성품을 말한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내 기준에서 선하지 않으면 지인으로 삼지 않는다. 어느 모임에서 만난 또래 한 명이 친하게 지내자며 다가왔지만 유부남과 만나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거리를 두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때 친한 척을 하며 사내 동호회에 끌어들이고자 했던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나무인으로 갑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모임에서 바로 빠져나왔다. 어느 조직에서 억울하게 오해를 뒤집어쓰게 된 적이 있었다. 상황을 잘 아는 친한 지인이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하는 자리에서 나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고 험담에 동조한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
현재 내 곁에 남아있는 지인들은 제법 오랫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히 검증한 사람들이다. 선의로 사람을 사귄다는 건 사람을 자신의 바운더리로 들이는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선의를 가진 좋은 사람은 정말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곁에 두면 그들은 돌멩이 속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은은히 광채를 내며 그 빛을 나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사람이 된다. 선한 사람들을 곁에 두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물론 20대 때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힘들기도 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머리 아프게 고민도 했으며 인간관계에서 원치 않는 갈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선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손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기에 현재의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꾸릴 수 있다. 선의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누군가를 손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손절이라고 해서 연락을 끊겠다는 선전포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 사람과 서서히 거리를 두면 되니 별다르게 힘들 건 없다. 건우 씨가 다른 질문을 해왔다.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사람을 판단해 왔어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나의 바운더리에 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노력했어요. 직원을 뽑거나 결혼할 배우자를 고를 때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시행착오도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남더라고요. 손절 말고도 중요한 것은 또 있다. 나는 선의를 지닌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호의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꽉 붙잡는다. 그런 사람이 보이는 호의에는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스라 응답한다. 또 선한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며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누가 내게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복이라고 말한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족으로, 지인으로, 친구로 존재하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인간 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한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려 드는지 고민하고 엄마를 바꾸려 노력하겠지만 엄마는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회사 과장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장님의 행동은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타인과의 거리 조정뿐이다. 거리를 조정하면 내가 타인에게 받는 영향을 바꿀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당장이라도 손절할 수 있고 좋은 친구에게는 나 또한 호의를 베풀어 서로 진정한 우정을 키울 수 있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서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사람과의 거리를 내 입맛에 맞게 주도적으로 해보자. 선한 사람을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내 바운더리 밖으로 내보내자. 선의를 지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라. 선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인간관계에서도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즐겁다. MBTI가 대유행이다. 자기소개를 할 때 사는 곳, 나이를 말하면서 자기 MBTI를 같이 얘기할 정도다. MBTI로 궁합을 보면서 서로 잘 맞는지를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 MBTI 유형이 맞지 않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일례로 나와 남편은 MBTI의 4가지가 모두 다르지만 별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생활을 보고 느끼는 고마움, 미안함의 정도가 비슷한 덕분이다. 이런 관계를 맺기까지 내가 정한 몇 가지 확고한 기준이 있다. 한 사람의 도덕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 상대방을 평가할 때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다. 즉,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타인이 희생하는 것쯤은 당연하며 들키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경계하고 준법 의식과 공헌 의식이 높은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입양한 아동을 학대해 뇌출혈에 빠뜨린 양부모, 생후 2주 된 아이를 방치하여 목숨을 잃게 한 20대 부부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높은 확률로 부모다.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졌다면 아이는 살지 않았을까?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욕설을 하고 해악을 끼치느니, 목숨까지 앗아가는 난폭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느니, 불법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이의 이면에도 도덕성의 결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적 상황에 닥쳤을 때 무턱대고 공감과 소통을 시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바라보고자 애써야 한다. 막 달콤한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우연히 애인이 문제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헤어지는 것 추천, 왜 문제인지 모르겠음, 알아서 판단하시기 등 사람들의 댓글 반응도 뜨거웠다. 이 역시 도덕성 기준의 차이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보인다. 우리는 절대 타인을 바꿀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가치가 비슷한 사람은 같은 방향을 하게 간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가치란 거창하게도 나의 철학이나 사상을, 소박하게는 무엇을 선택할 때 선호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상대방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파악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소모되는 불필요한 공감과 소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정치 성향과 종교다. 사람의 정치 성향과 종교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보수정당 지지자인 아버지와 정치적 견해의 차로 갑론을박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따기를 맞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와 종교는 묘하게도 이성의 탈을 쓴 감성의 영역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나 논리로 주장하고 논박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도에 가깝다. MBTI는 환경에 따라 나이를 먹으면서 변할 수 있지만 도덕성과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의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자신의 선택에 크게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상대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나와 크게 어긋난다면 굳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나를 갈아넣지 않아도 된다. 모두에게 공감하고 모두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나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수용하기에도 바쁜 인생이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사람에게서 치유받는다.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꼭 필요하다. 좋은 인간관계의 밑바탕이 되어야만 스스로가 가진 회복 탄력성이 자라날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 크고 작은 역경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가 아닌 나쁜 인간관계에서 안식과 위안, 지지와 구원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위험도가 크다.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를 치고 믿었던 애인이 양다리를 거치고 믿었던 배우자가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보고 듣고 경험한다. 인간은 단지 한 면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존재고 때때로 닥치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튈지 예측할 수 없으며 때때로 그 예측은 나의 상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개연성 없이 자극적이기만 한 아침 드라마가 주위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알게 되었다. 좋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나쁜 사람은 주변에 수두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와 나쁜 인간관계를 열심히 분류해내고 타인과의 거리를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주변이 좋은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나 또한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은 사람으로만 치유를 받고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열심히 기르자.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꽃이 될 것이다. 나의 인생에 고아한 자태를 뽐내며 좋은 향기를 풍길 것이다. 나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 또한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자. 내가 한 사람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면 그 또한 인생의 큰 의미이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격려와 조언을 건네줍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